네, 이번 시간은 325페이지 판매관리비 3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 3일 날이고요. 날짜가 산재보험료. 우리가 이제 회사가 어, 그 종업원들이 근무하다가 근무 중에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이걸 우리가 산재보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우리가 산재보험료라고 그래요. 자, 산재보험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납부니까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되는데, 지금 괄호 열고 보험료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개정 과목을 특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자, 산재보험료가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이긴 해요. 회사가 부담하니까 보험료니까 보험료로 처리하는 게 당연할 것 같죠. 하지만 조금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산재보험료를 누구를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가? 물론 뭐 회사를 위해서 가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가입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만약에 그 노동 능력을 만약에 상실했다라고 하면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연금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소득을 벌어들일 수 없으면 이제 그런 것 등이 여기 산재보험에 다그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종업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험료이다 해서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재보험료를 이렇게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라 하는 것은 이건 복리후생적인 성격은 있지만 보험료로 그냥 회계 처리를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3일로 날짜 바꾸시고 입력해 볼까요? 자, 출금 전표로 작성하겠습니다. 9분에다가 1 하면 출금이 되고요. 예, 보험으로 검색을 하셔서 코드가 800번대인 821번 보험료로 코드 선택해 주세요. 거래처는 어느 회사인지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적요는 산재보험료 1번, 계산 나쁜지 정산 나쁜지는 확실히 모르니까 그냥 1번 쓰겠습니다. 12만 원. 네,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죠. 네, 다음은 4번을 해보겠습니다. 9월 4일 날 8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5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그럼 보통예금 대변에 50만 원. 자산 감소하는 거죠? 건강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금액, 원천징수한 거를 납부했으면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죠. 금액이며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회사 부담분이 25만 원이란 얘기죠.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네, 이렇게 개정 과목을 복리후생비로 해라 라고 찍어주는 이유는 아까 3번에서 복리후생적인 성격도 있고 보험료 성격도 있을 때 이게 좀 어떤 사람은 이거 복리후생비 성격이니까 복리후생비로 할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도 보험료니까 보험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 과목을 콕 찍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이 건강보험료 회사 지원해주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변의 보통예금 50만 원 자산 감소되고 차변의 그 원천징수한 예수금 부채 감소 25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차변의 비용 발생
복리후생비가 25만 원. 그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입력하세요. 9월 4일. 9월 4일. 주변에 103만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저교에다가는 건강보험료 납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건강. 금액은 50만 원. 차변의 예수금 25만 원. 차변에 복리후생비 25만 원. 저교는 똑같이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저교를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마우스가 좀 이상해졌나요? 그러면은 그래서 4번 문제 대변의 보통예금 서울은행이 50만 원 자산 감소하고요. 차변에 254 예수금이 25만 원 부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811 복리후생비가 25만 원 비용 발생 이런 전표가 됩니다. 자, 다음은 5번으로 넘어가서 해볼게요. 9월 5일 영업부 사원 국외 출장 왕복 항공료 12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니까 출장 갈 때 항공료는 여비교통비라는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여비교통비 비용 처리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우리 아까 작업복 구입할 때 대변이 미지급금이었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미지급금 삼성카드입니다. 자, 9월 5일로 날짜 붙인 다음에 차변이 여비교통비 800번대 쓰시면 돼요. 812 여비교통비. 거래처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야 되겠고요. 저교에다가는 출장 항공료라고 타자를 하겠습니다. 출장 항공료 금액이 1200 플러스 대변은 미지급금 거래처가 카드사 삼성카드 적용은 엔터로 복사하시고 120만 원 부채 증가 이런 거래죠. 여비교통비 이럴 때 쓰시면 되고 다음에 9월 6일 거 보세요. 9월 6일 날 어떤 거래냐.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을 받고 축하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지급이니까 출금전표 쓰시면 되겠는데 자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 축하금이니까 접대비로 보는 거예요. 접대비. 자 그래서 9월 6일 날짜 고치시고 출금 구분에다 1번 하신 다음에 접대비 800번 떼요. 813 코드 쓰시면 됩니다. 예, 거래처는 알 수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적요는 그 10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하시면 돼요. 거래처 경조사비 금액은 5만 원. 그러면 출금 전표니까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7일 날 거래 보겠습니다. 9월 7일 거래처 경기 상사의 창사 기념일을 맞아
동양난을 보내고 대금 8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죠.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이것도 출금좌표 쓰면 되겠고요. 자, 무엇은 돈이 나갔냐면은 동양난을 경기상사 거래처 이 상사 기념일에 보내려고 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접대비죠. 접대비. 자, 출금전표 접대비 8만 원. 날짜가 9월 7일이군요. 9월 7일로 고치시고 9분에는 출금 접대비 800번대 813번 거래처는 경기 상사에다가 그냥 거래처를 쓰지 마시고 저교에다 쓰시죠. 저교에다가 타자를 합니다. 경기 상사 창사 기념 창사 기념 화분이라고 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8만 원. 출금전표로 이렇게 하시면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9월 8일 거래, 9월 8일 거래를 보면은 신상품 설명회 후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자, 무슨 행사에서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다. 그러면 이것도 접대비예요. 대금 4만 5천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은 미지급금 삼성카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9월 8일로 날짜를 고쳐주시고요. 차변이 접대비 813번이고요. 네, 거래처는 비워두시고, 적요는 삼성카드로 거래처 접대했다 해서 1번 적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금액은 4만 5천 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카드사가 거래처가 되죠. 삼성카드. 적요는 엔터를 위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고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4만 5천 원. 그래서 차변이 813번 접대비, 대변이 미지급금, 부채 증가가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 부채 증가. 다음은 9번 9월 9일 거를 볼까요? 판매사원의 영업용 핸드폰 요금 88,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판매사원들에게 영업용 핸드폰을 지급해줘가지고 그 요금이 발생하면은 통신비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주면 돼요. 통신비, 판매관리비에 있어요.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었으니까 자산 감소 일어나는 거죠. 대변의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자, 9월 9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의 통신비 800번대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 두셔야 되겠고 적요는 2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요금 보통예금 인출 88,000원 두 번째 줄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서울은행 보통 적요는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죠. 엔터로 복사하시고 88,000원 그래서 차변의 통신비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다.
다음은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월 10일 거래인데요. 매출처에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이죠. 자, 우편료 하면은 통신비예요. 핸드폰 요금도 통신비, 우편료도 통신비. 자, 9월 10일 거 입력할까요? 10일로 바꿔주시고 출금, 통신비 814. 거래처는 뭐 알 수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적요는 2번 적요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2번 우편료 지급 금액은 4,000원. 이렇게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9월 11일 거 보겠습니다. 수도요금 3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어요. 자, 보통예금 대변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수도요금은 판매관리비 중에 계정 과목이 어떤 계정 과목을 쓰느냐 하면은요. 이 수도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 광열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수도 광열비. 그래서 차변의 수도 광열비 800번대 그리고 대변이 보통예금 이렇게 서울은행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9월 11일로 고치시고요. 차변이 수도 815번 수도 광열비 815번 거래처 지나가시고 저교회는 수도요금이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5번 적용 만들어 놓은 거 쓰면 적당하죠. 상하수도료 보통예금 인출 3만 원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를 코드에다가 서울은행 보통 엔터로 적용 그대로 복사하시고 3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수도광열비 비용 발생 대변이 보통예금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죠. 다음은 9월 12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난방용 유류 20만 원을 서울 주유소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난방용 유류 이게 이제 석유 같은 거죠.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 쓰시면 되는데요. 아까 사용했던 그 수도요금에 수도광열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 이름을 뜯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도광열비는 수도는 여기 수도요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상하수도요금. 광이라는 건 이제 전기요금을 의미하는 그 빛광자 한자로 전기요금. 열이라는 것은 이제 보일러를 의미하는 거죠. 열. 우리가 난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광열비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리고 난방요금, 이 사무실에 이런 세 가지 요금을 처리하려고 만들어 놓은 계정 과목이에요. 자, 이것도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수도광열비 입력하겠습니다. 9월 12일 9분은 출금 수도광열비 815 거래처는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는 난방용 유류대라고 4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만 원. 물론 여기 서울 주유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거래처에다가 코드로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만 서울 주유소 이렇게 넣어주면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현금 지급했으니까 이와 같이 출금전표로 차변의 수도광열비, 대변의 현금 20만 원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번 9월 13일 걸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23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전력비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왜 전력비라고 이렇게 꼭 그 특정을 해줬냐면은 아까 사용했던 수도 광열비. 그 광이 바로 전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면 이게 수도 광열비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기요금이 수도요금이나 난방요금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사무실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고 또 사무실 내에 전기용품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하면서부터 사무실의 전기요금이 커지니까 사무실에서도 전력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을 따로 쓸 수가 있게끔 코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전력비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여긴 수도광열비로 하지 말고 전력비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9월 13일 차변이 3번 차변이죠. 전력비 800번 되세요. 816번.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고 적요는 전기요금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4번 적요 만들어 놓은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이 23만 원. 그리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거래처가 서울은행 보통이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면 되고요. 23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사변의 전력비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죠. 다음은 14번 보겠습니다. 9월 14일. 자, 9월 14일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8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는 거래입니다. 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이것도 출금전표 쓰면 되겠는데요. 자동차세, 상품 운반용 자동차세, 세금이잖아요. 어,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트럭이니까 800번대 판매 관리비에 세금과 공과금을 써야 돼요. 자, 출금 전표를 작성할까요? 9월 14일 날짜 고치고 9분에다 1번 출금하신 다음에 계정 코드가 세금과 공과금 코드가 맨 끝에 있는 817 거래처는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 자동차 세죠. 1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금액은 8만 원. 이렇게 하시면 차변에 817 자동 세금과 공과금,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네,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 여러모로 많이 써요. 다음 9월 15일 법인균 등 주민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 법인이 납부하는 주민세를 법인균등분 주민세라고 합니다.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출금전표로 작성합니다. 9월 15일로 날짜 고치시고 9분의 1번 출금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817번.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요. 저기에다가는 주민세를 납부한 거죠. 아, 만들어 놓은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법인 균등 주민세, 법인 균등분 주민세 이렇게 타자해 주시고 1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차변에 817, 세금과 공과금이 10만 원, 대변에 현금이 10만 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9월 16일 거를 보겠습니다.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세금이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18,000원 현금으로 납부했다. 우리가 개인의 경우는 개인이 자동차 가지고 있을 때 면허세 아마 고지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법인의 경우, 회사의 경우는 사업자의 경우는 면허세가 있어요.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자, 9월 16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출금, 세금과 공과금 817번 거래처 지나가시고 적요에 면허세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안 보이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트럭 면허세라고 적요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트럭 면허세 18,000원 18,000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18,000원 800번대 대변에 현금이 18,000원. 그 다음에 9월 17일 거 개정 과목 같은 거 같아요.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예, 그리고 이것도 800번대죠. 본사 건물이니까. 현금 납부했다. 네, 재산세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자, 9월 17일로 바꿔주시고 출금전표로 쓰면 되겠습니다. 1번 출금, 817 세금과 공과금, 거래처는 지나가고 적요에다가는 재산세 납부 4번 적용 만들어 놓은 거 쓰면 되겠네요. 80만 원. 네, 세금과 공과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9월 18일 거 보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회비 5만 원을 현금 납부했다. 그러면 이것도 출금전표로 쓰는데요. 상공회의소와 같이 법정단체라고 하죠.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를 법정단체라고 하는데 이 법정단체의 회비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금. 자, 그래서 9월 18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현금이니까 출금하신 다음에 817번 세금과 공과금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에다가 상공회의소 회비라고 타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공회의소 회비 타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은 5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817 세금과 공과금이 5만 원, 대변에 현금이 5만 원이죠. 네, 19번으로 가서요. 9월 19일입니다. 계약서에 첨부할 인지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이것도 현금 구입이니까 출금전표를 쓰면 되는데 여러분 인지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지세. 우리가 중요한 계약서에는 그 계약서에 인지를 붙여야만이 그것이 그 정식 계약서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데 세금을 내야 돼요. 인지를 붙인다는 것은 세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자, 9월 19일 날짜 바꾸시고 1번 출금 하신 다음에 817 세금과 공과금 적요에 인지 구입대금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6번. 6번에 인지구입대금 그거 이용하겠습니다. 금액은 10만 원. 출금전표니까 대변이 현금이고 차변이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그 다음 20번으로 가볼게요. 국민연금 보험료 4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입니다. 원천 징수한 거면은 예수금이죠. 50%는 회사 부담분이에요.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라고 했던가 하여튼 처리하라 이렇게 했고요. 이 국민연금을 회사가 50% 부담해 주는 것도 이것도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회사는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분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대변에 현금을 먼저 입력하고 차변에 23만 원은 예수금, 또 차변에 23만 원은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9월 20일 날짜 고친 다음에 대변이 101번 현금 이게 출금전표를 두 개로 쓰는 것보다는 차변 대변 대체 전표로 한 건의 전표로 쓰는 게 입력하는 게 좋겠어요. 적요에다가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금액은 46만 원. 차변은 예수금. 원천 징수한 건 예수금. 부채 감소시킵니다. 적요 엔터로 그대로 복사하시면 23만 원. 또 차변이 817 세금과 공과금. 적요 그대로 복사하고 가시고 23만 원. 이렇게 한 건의 전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출금전표로 두 줄로 작성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출금전표 예수금, 출금전표 현금,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두 건의 전표로 입력을 해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전표로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더 좋죠. 자, 21번 9월 21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강남빌딩의 9월분 임차료 100만 원 중 70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9월 21일 날이 우리가 임차료, 즉 월세를 내는 날이에요. 9월분 월세를.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70만 원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지급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부채로 인식해야 되거든요. 이 부채 계정은 미지급금이 돼요. 미지급금 30만 원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네, 임차료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차변은. 자, 그러면 9월 21일 거 입력해 볼게요. 9월 21일로 날짜 고치시고 차변의 임차료 800번대 800번대 임차료 819번이죠? 네. 거래처는 강남 빌딩입니다만 뭐 코드로까지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코드가 아마 만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 빌딩. 적요는
9월분 임차료라고 타자 해주는 게 낫겠네요. 9월분 임차료 이렇게 타이핑 해주고 금액이 100만 원이죠? 비용 발생 100만 원 800번대 판매관리비로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 자 현금은 70만 원 지급했어요. 101번 현금이 감소합니다. 예, 엔터로 위에 거 그냥 다 복사하고 70만 원 대변에다 입력하시고 자, 나머지 30만 원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부채로 인식해야죠. 미지급금입니다. 253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코드로 꼭 넣어야 돼요. 40231. 강남 빌딩이 거래처니까 미지급금 부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처 원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자, 적용은 9월분 임차료 그대로 복사하시고 30만 원. 이렇게 차변 대변 대체 전표로 하나의 전표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70만 원은 출금 전표로 쓰고 나머지 30만 원은 또 대체 전표로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전표로 차변의 임차료를 100만 원 입력하고 대변의 현금 7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대변의 미지급금 30만 원 이렇게 한 건의 전표로 입력해 줘야 관리하기 쉽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22번부터 또 우리 전표 입력 연습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